얼굴 여드름도 아닌 것이. 아, 내가 도저히 못 걷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등을 두드리면서 이제 죽지 말았고 죽지 말았고. 그러면 주위에서 너무 쌩쌩하다고 날라다니는 것 같다고. 안에 속에는 열이 많더라. 바로 딱 찝어내더라. 이거. 원인 모를 온갖 증상이 괴롭힙니다. 검사에도 나오질 않고 약도 듣지 않습니다. 해답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는데요. 제대로 잘 먹기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식탁 위에 작은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식품 영양학 박사 한의사 조병재 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증상이 좀 어땠나요? 증상 되게 심각했는데요. 우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을 365일 계속 앓았어요.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선 막 호흡이 좀 가빠지고요. 힘이 없다라는 느낌, 막 무기력해지고 주저앉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오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발 신고 조금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신발 신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호소하는 증상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하나, 체질인데요. 체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긴 것, 습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오장육부의 강약을 말합니다. 어떤 자기 몸의 비율상 폐가 크다든지 간이 크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체질을 확인합니다. 이 체질은 물론 외형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이 자기 요골동맥에서 뛰는 맥을 잡아서 어떤 장기에서 흘러나온 에너지가 큰가를 비교해서 그 사람의 체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열이 많아 고민이고 누구는 몸이 차서 문제입니다. 간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장이 큰 사람도 있죠. 타고난 오장육부의 크기와 강약에 따라 8개의 체질이 구분됩니다. 당연히 먹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그때 당시 음식은 어떻게 드셨어요? 음식은 좋아하는 게 전에 양파, 마늘, 그다음 들깨, 꿀. 좀 나트륨 섭취 같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조건 채소, 그냥 김치찌개, 된장찌개, 밥, 그리고 고추장, 고춧가루 든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똑같은 음식이 보약이 되는가 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체질이 있고 먹을수록 탈이 나는 체질이 있죠. 부족한 건 채우고 넘치는 건 줄여 타고난 장기의 균형을 잡는 체질별 음식 처방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혹은 아주 건강식이다 해서 추천받은 음식, 이런 것은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체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오장육부의 강약을 체질이라 하기 때문에 그 구조에 적합한 음식이 바로 체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식을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예를 들어 고추, 생강 같은 열 많은 음식들은 위장이 약한 분들이 먹었을 때 오히려 위장을 도와줌으로 그 체질에 맞다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아주 차가운 음식이 맞는 분들은 위장이 열이 많은 이런 분들은 또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는 체질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장부 구조에 맞는 음식이 체질에 맞는 음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연산동의 한 한의원. 최근 들어 체질식을 시작했다는 71살 정성원 씨입니다. 직접 생활 습관표까지 작성할 만큼 열심인데요. 아니, 어떤 자료입니까, 이거는? 팔상 체질 중에서 토양 체질에 해당하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 먹으면 좋은 음식, 이걸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파악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분류례가 실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위해 고기를 끊고 인삼에 홍삼, 온갖 영양제까지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었다는 정성원 씨. 그게 문제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뜩이나 위장에 열이 많은 그에겐 치명적이었죠. 체질 검사를 해본 결과 팔상 체질 중에서 토양 체질로 이제 판정을 하더라. 그래야 특이한 거는 외부적으로는
추위를 많이 타고 안에 속에는 열이 많더라. 목, 가슴까지도 벌건 이런 현상이 있었고 양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눈알이 벌겋고 안압 치료를 한 도중에 또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그 양방과 한방을 같이 병행 치료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권유를 하는 거예요. 정성호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하게도 실질적으로 눈에 압은 높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경의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음으로써 녹내장 안약을 꾸준히 쓰는데도 녹내장 증상은 진행되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었습니다. 그가 체질식을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녹내장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안압이 높은 게 문제가 되는데요. 안압과 상관없이 시신경 손상이 계속됐죠.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방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다수의 녹내장 치료 안약들은 눈에 있는 압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약제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안압이 정상적으로 잘 떨어져 있는데도 그래도 이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아서 녹내장이 진행되는 경우에 상당히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람 따라 그분의 그 체질에 맞는 이 몸에 혈을 좀 잘 돌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한방에 계신 선생님과 잘 협의해서 협진을 함으로써 좋은 임상 경험을 얻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한방 선생님과 같이 치료를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많이 더우시죠? 원래 선생님이 더위를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예. 홍삼, 꿀 뭐 너무 열 많으신 걸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내가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막 열 많고 자극적이고 뭐 이런 걸 드시게 되면 또 막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목구멍 안이 또 건조해지고 타들어가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우측에 그 녹내장 진단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 안압은 높지 않으신데 항상 눈에 압력이 차고 건조하고 열이 자꾸 오른다 이런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 체질이라 함은 이 소화기, 그 위장 쪽이 아주 뜨거운 이런 체질이시죠. 주로 드시는 것들이 맵고 자극적이고 열이 많은 또 산이 많은 뭐 이러한 음식들을 매일 규칙적으로 드셔가지고 이 위장을 더 뜨겁게 만들어 버려서 안압도 올리고 충혈도 되고 건조하고 괴로운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차단을 좀 시켰죠. 좀 신선하고 시원한 성질의 음식들을 많이 먹고 맵고 자극적이고 열이 많은 음식들은 좀 차단하면서 치료를 권했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하다는 토양 체질. 비장과 위장이 강해 소화력이 좋고 위장에 열이 많아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고기는 먹어야 하죠. 상대적으로 신장과 방광이 약해 비뇨기과 질환이나 알레르기, 당뇨가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 소화기 쪽에 열이 많으신 분이라서 위장열이 이 밑으로 아래쪽으로 신장 쪽으로 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몸이 알아듣습니다. 열사진 찍으실 거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열사진 찍으실 건데 위에를 다 벗으셔야 돼요. 신발은 안 벗으셔도 되고. 체질침을 맞고 체질식을 시작한 지 2달 남짓. 먹는 음식을 바꾸자 서서히 몸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르던 열이 떨어지고 안압 수치는 정상을 찾았는데요. 소화불량 증세도 사라졌죠. 잠자리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얼굴이 붉은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게 하나 좀 특징이다. 또 목에 하는 이런 현상이 없어지고 목이 부드러워졌다. 이걸 이제 느끼해요. 갱년기인가 봅니다. 툭하면 얼굴이 달아오른다는 덕하 씨와 선아 씨인데요. 툭하면 소화가 안 되고 혈당도 높습니다. 눈도 뻑뻑해졌죠. 두 분은 어떤 사이입니까? 저희는 친자매입니다. 친자매요. 네. 식습관도 좀 비슷했겠네요. 네. 건강을 위해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는다는 덕하 씨. 혈당 관리를 위해 현미밥을 챙겨 먹지만 당 수치가 높습니다. 선아 씨는 유독 얼굴 쪽으로 땀이 많아 고민인데요. 안구 건조증도 심해 눈뜨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당뇨가 13년 됐거든요. 근데
하루에 2번씩 약을 먹어도 하나도 조절이 안 되고 그게 엄청 마음이 힘들었고요. 신장이 약하고 췌장이 발달해 당뇨에 취약한 토양 체질, 현미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식을 하면 안 되고 채식이나 현미밥 위주로 먹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셔서 체질적인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체질이 탄수화물을 좀 제한하고 단백질을 좀 높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뇨 식단 자체도 탄수화물 때문에 밥, 빵, 면, 과일, 음료수 같은 탄수화물 때문에 당이 올라갔는데 고기 때문에 당이 오른다고 생각을 좀 하셔서 그거를 좀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대패 삼겹살을 볶겠습니다. 같이 숙주를 볶아드리겠습니다. 숙주랑 고기랑 이렇게 양상추 그렇게 저녁을 먹습니다. 이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위산이 나와야 되고 또 지방을 녹이려면 간에서 쓸개즙이 나와야 됩니다. 체질적으로 목양, 모금 같은 간이 큰 체질이나 또 토양, 토음처럼 위장에서 위산이 많은 이런 체질들은 육식 그리고 해물을 먹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간이 작은 금양, 금음 체질이나 소화기가 약한 수양, 수음 체질들은 육식을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달 됐다 그죠? 네. 네. 요즘 약 잘 드시고요. 네. 우리 저번에 5월달에 검사했을 때 헤모글로빈 A1C가 그때 10.9 거의 10일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그래도 침 맞고 해가지고 우리 쭉 보면은 그래도 160대 정도 유지되는 걸로 봐서는 거의 한 130, 140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석 달 동안 이 잘 관리되고 있었나 어떻나 해서 혈액 검사 한번 하셔야 돼요. 현미 대신 보리를 먹고 밥, 빵, 면 대신 고기와 두부를 먹었습니다. 과일이 탄수화물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10년간 미동도 않던 당 수치가 뚝 떨어졌죠. 혈당 엄청 내려갔고요. 그리고 혈압도 많이 높았는데 혈압도 180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한 135 그 정도예요. 동생 선아 씨는 어떨까요?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모여가지고 과일 많이 드셨다며 또. 예. 과일 드시면 안 되는데. 응? 조금 먹었어요. 예, 다른 자두, 복숭아 이런 거는 진짜 예. 드시면 안 돼요. 일체 안 먹어요. 예, 자두, 복숭아, 수박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살도 찌고 안 돼요. 이분은 너무 눈이 따갑고 건조해서 막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부셔서 막 이렇게 눈을 움츠리고 하듯이 그리고 자꾸 따가우시니까 깜빡깜빡깜빡거리는 게 이제 습관이 되셔가지고 아예 막 눈을 항상 찡그리고 깜빡거려서 자기도 불안해하고 열이 떠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분 역시 너무 맵고 자극적인 걸 너무 좋아하시고 항상 이렇게 막 좀 피로하고 과로가 되니까 막 홍삼이나 이 사포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열대 과일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드셨거든요. 위열로 인해서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위장 쪽을 좀 시원하게 하게끔 좀 지도를 했습니다. 따뜻한 성질의 사과나 오렌지 대신 위장열을 내릴 수 있는 찬 성질의 알로에로 바꿨습니다. 좋아하던 매콤한 음식은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늘렸는데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눈이었죠. 눈에서 제일 예민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눈도 또 무거운 게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식약 동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뜻이 이제 음식과 약은 권원이 같다 이런 말이죠. 동의보감의 이 내상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식 요병.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의 기본은 음식물에 있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약에 달려 있다. 음식을 적당히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약의 성질에 밟지 못한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식약요병이라고 하는 그 구절은 동의보감 내상편에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동의보감에서는 식약요병이라 하여 건강을 지키는 근본으로 음식에 주목했습니다.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으니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의 식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서양 의학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역시 같은 논리를 펼쳤죠. 그러세요. 오세요. 바로 오세요. 근데 원래 위산은 단백질이 들어와야 지가 좀 희석이 되는데 오늘은 일단 위장 쪽을 좀 시원하게 하는 쪽으로 또 합시다. 예. 피 검사에도 별 이상 없다고 나오는데 계속 나는 감기 몸살처럼 맨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몸살 약을 365일 1년을 먹고 봉지가 싸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막 정신적으로 힘든 거 있잖아요. 근데 얼굴은 계속 뻘겋고 꼬무쭉쭉하게 뻘겋고 그리고 맨날 여드름 수도처럼 빨갛게 계속 올라와요. 원래 피부가 되게 깨끗했는데 얼굴은 뒤집어졌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몸살약도 피부약도 소용없었습니다.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모든 냄새가 더 예민해지면서 역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채소, 그냥 김치찌개, 된장찌개, 밥. 몸에 좋다는 채식만 먹고 운동도 매일 열심히 했는데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법이 문제였죠. 예, 이분은 만성적인 소화장애와 전신에 근육통과 관절통이 있는 근섬유증 환자였고 상당히 이제 수면장애도 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영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원래 이 체질은 땀을 좀 많이 내어야 되는데 이 차가운 물에서 하는 운동을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바람에 근육통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또 인스턴트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이고 강력한 음식들을 많이 좀 섭취를 하는 바람에 몸에 산화가 되고 근육이 아주 강직이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차단하고 우선 수영을 차단하면서 땀을 많이 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돌려내고 이 탄수화물보다는 고단백 식이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간이 크고 장이 짧은 체질은 오히려 채식이 맞지 않습니다. 장이 짧은 육식동물들이 풀 대신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눈빛이 틀리다고. 옛날에 맨날 힘없어서 멍하게 있으면 주위에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눈빛이 틀리대요. 너무 그러니까 에너지가 좋게 느껴진다고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서는. 가사일, 할머니가 하는 거, 이모가 하는 거 그런 거 가사일이라고. 언제부턴가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는 박상명 씨입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요. 한 3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피로감이 가장 우선은 이제 피로감이 가장 극심했고요. 피로가 그냥 피로가 아니라 쉬어도 자도 뭘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감이 하루가 한 게 뭐 잠깐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달간 계속 지속되는 피로감이 제일 심했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아침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겨우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낮에 일상생활도 안 됐었고요. 하루 중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이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 근데 그때 해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많이 주무실 때는 몇 시간 주무셨어요? 가장 많이 잤을 때는 한 18시간 정도 잤어요. 거의 젖먹이 아기들처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잠이 들면 네. 그때 딱 일어나요? 네. 시체처럼 자요. 어디 나가기가 이제 불안한 거죠. 갑자기 맥박도 막 올라가고 호흡도 곤란해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 증상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죠. 요렇게까지 돼봐도 모르고 자잖아. 그렇게 요렇게 되고 깨우면 또 깨워가지고 또 고구마 줄기를 까다가 내가 저 앞에 뭐 볼 일에서 잠시 갔다가 한 10분 있다 오니까 아가 죽었어요. 그래가 왜 이런 거 싶어서 보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 고구마 줄기 고구를 못 까가 한 10개쯤 까놓고 아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두드려가지고 물매개가 살린 적도 있고 막 그걸 다 얘기하려면 막 내가 뭐 먼저 죽는다고요. 그래도 이만하겠네. 그래도 이제 한숨이 조금 나오는 것만은. 원래 여름철은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라서 절대 땀 많이 흘리시면 안 돼요. 냉수마찰 잘 하고 있습니까? 아, 정말.
카페인이 전부 다 녹차라든지 커피 같은 거잖아요. 그걸 드시면 자꾸 심장도 막 뛰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니면은 뭐 초밥 같은 거나 단백질은 해물로 드시면 좋아요. 조개국 같은 거나. 예, 오실 때만 해도 아주 심장도 막 벌렁벌렁벌렁, 보통 뭐 맥박수가 한 200까지도 뛰기도 하셨고, 또 막 항상 머리가 아프고 긴장하고 그래서 쓰러져서 계속 잠만 주무시고 하는 그러한 만성피로 증후군의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체질적인 특징은 이 폐가 크고 그리고 간이 작은 그런 구조라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좀 축적하다기보다는 벌렁벌렁 자꾸만 이렇게 에너지를 좀 태워내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체질이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힘을 나게 하는 그러한 뭐 운동이라든지 카페인 같은 커피, 녹차, 그리고 뭐 땀 많이 빼는 것, 그리고 녹용, 인상 같은 그런 힘을 내는 이런 약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항진을 만들어 버려서 몸이 다 이렇게 소진해 버리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그런 체질이 바로 좀 간이 작고 폐가 큰 그런 체질입니다. 상명 씨의 경우 선천적으로 간이 약하고 폐가 강한 금음 체질로 진단됐습니다. 속과 겉에 모두 열이 많고 육고기와 밀가루가 가장 해롭죠. 원래 이렇게 드십니까? 네, 주로 채소랑 그 해산물 위주로 해서 먹습니다. 고기는 가능한 안 빼고요. 고기는 없네요. 네, 고기를 먹으면 첫 번째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심할 때는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식단에서 빠지게 되더라고요. 금음 체질의 경우 육고기를 먹을수록 간이 무력해지고 장기의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짜증과 화가 많아지고 근무력증이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까지 올 수 있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외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잘못된 치료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다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체질 시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자기 몸에 알러지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차단해야만 질병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또 치료가 되더라도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체질의 균형을 잡기 위한 체질침을 막고 또 흐트러진 장부의 대소를 잡는 체질약을 씀으로써 그 사람의 체질을 균형 잡게 만들므로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질을 알고 식습관을 바꾸자 그녀의 삶은 비로소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약보다 삼시세끼 음식이 먼저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기분이 어떠세요? 매일매일이 감사하죠. 살 수 있다는 거. 약간 아직은 조금 힘들긴 해도 그래도 비슷하게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무역과 교류가 참 많아졌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전 세계의 음식을 다 저희가 먹을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한 좋은 보조식품들도 유행에 따라서 추천이 되고 또 이렇게 또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 자기 체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자기 몸의 약한 부분을 도우고 오히려 열이 많은 부분들은 좀 억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체질을 알고 그 음식의 성질에 맞는 것을 잘 정확하게 골라서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고 그리고 질병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